이번에는 섹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와 그에 따르는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할 텐데 통상 원자재 하면 보통은 이제 에너지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뭐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 더불어서 농산물, 귀금속, 때에 따라서는 가축까지도 원자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뭐 올리진 않겠지만 테이퍼링에 따르는 유동성 증감률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들이 또 들썩들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소현 원자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원자재가 굉장히 많다. 네. 에너지부터 뭐 비철금속 쭉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시장에서는 FOMC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오펙 플러스가 뭘 하겠냐라는 네. 얘기가 뭐 저도 예상컨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빅 이벤트는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저녁에 있는 오펙 플러스에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펙 플러스가 추가적인 감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이제 보고 있고, 그냥 원래대로 이제 감산의 계획의 일정을 이제 그냥 이행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일 이제 지금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이제 $80를 넘어서다 보니까는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일본 등의 그런 국가들도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에게 증산을 조금 요구를 하는 예. 입장이긴 하지만 네. 이제 오펙 플러스에게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가적인 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세 있을 가지요, 것 네. 같은데 우선 현재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수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가 수준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뭐 $20대, $30대까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입,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코로나 그렇죠. 이전 수준으로 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년도 원유 수요 전망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이제 조금 현저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수급이 타이트한데 이게 내년도에는 완화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선뜻 지금 이제 감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펙 플러스가 이제 늘릴 수 있는 지금 이제 감산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능력도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의견으로 이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유가, 그러니까 오일을 파는 기업으로 보면 네. 의도적으로 자기 가격을 낮추기가 곤란스러운 수준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점유율을 늘리고 싶은 마음일 텐데 점유율 늘리기에는 다소 불편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다 보니까 이란까지 풀어주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때와는 또 다른 혼선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버리기 때문에 약간 네거티브 루프라고 할까요? 그냥 이머징의 또 바잉 파워도 약해져 버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조이는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아마 오펙 플러스는 크게 기대할 거 없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에너지와 못지않게 이제 비철금속이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은 LME 하는데 그게 이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더불어서 최근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고 중국의 수요까지 둔화되다 보니까 중국이 전체 수요와 공급의 50에서 60% 차지하니까 네. 중국의 수요가 둔화된다는 거는 비철금속 보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이슈 때문에 네. 비철금속의 가격 추가 조정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전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철금속에는 이제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 얘기처럼 이제 신재생 관련된 이제 산업으로 이제 구조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되었던 비철 금속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요가 필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오히려 비철 금속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럼 어떤 로직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철 금속 내에서 이제 구리를 예로 들어보자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는 네. 뭐 예를 들어 전기선에 보통 이제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전기랑 관련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도 그래서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이제 구리 사용 수요량이 한 4배 정도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도 지금 다 이제 구리가 기존에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에 비해서 더 구리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는 절대적인 수요량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는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기간마다 지금 이제 전망치가 조금 갈리긴 하지만은 뭐 2040년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전체 수요의 20% 정도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으로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예. 있고 결국엔 그 양은 지금 현재의 구리 전체 수요량이 한 6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수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요량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네. 더불어서 중국의 수요 부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로 되려 많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에 좀 난리가 난 게 저희가 이제 섹터 컨디션 전에 WS 리프레시에서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비료, 뭐 암모니아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천연가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으로 건너가면 천연가스의 대표적인 피해 국가들이 유럽인데 이게 또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급 제한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참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천연가스가 지금 높은 수준에서 뭐 빠졌다고는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망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단이 훨씬 열려 있다라고 훨씬 열려 있다. 네. 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우선 지금 천연가스 가격 조정, 그러니까 결국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뉴스적으로 이제 뭐 러시아가 유럽 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한 상황인데 아직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독일로 직행하는 이제 노르스트림 2 파이프라인의 운영을 좀 허가를 해달라라고 네. 이제 그건 하고 근데 허가 과정이 되고 있지 않나요? 되고는 있는데 네. 이제 그거 플러스 저는 이제 좀 의문이 들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러시아가 유럽의 수요량을 커버할 만큼의 공급량을 이제 과연 제공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로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일정 부분 그 제한 조건에 같이 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리고 우선 지금 러시아가 11월까지는 자국 내에 재고를 채운 이후에 네. 이제 유럽 쪽에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한 상황이어서 네. 아직까지 이제 계약적인 측면에서도 계약을 맺은 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즈프롬을 통해서 네. 가장 추워질 때 그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11월에 단칼에 협상을 해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네. 12월, 1월에 가서 조금 피크아웃 될 때 그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생각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이게 또 계속 아까 이제 에너지 얘기했고 비철금속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또 농산물이거든요. 그쵸, 네. 저희가 또 참 이게 안 좋을 때 모든 게 같이 온다고 라니냐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네. 남반구, 뭐 북반구 수확 시기에 맞이해서 라니냐라는 거는 굉장히 쥐약이잖아요. 네. 옥수를 수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밥상 물가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요. 다 올라요. 네. 저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네. 우선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는 사료 그리고 이제 비료 가격이 워낙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비료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 또 이제 겨울철 라니냐 때문에 이제 농산물 차질이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저는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그 WASD라고 해서 농무부에서도 지금 이제 생산량 전망치, 재고 전망치를 이제 매달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계속해서 재고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은즉슨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머디티 인덱스 자체가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성질의 이제 커머디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철금속, 네. 농산물, 에너지하고 또 다른 성격이 이제 금은 이 귀금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심해졌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FOMC 이후에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보통 직관적으로는 금 사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전략을 하다 보니까 긴축 속도가 빨라질 땐 되려 금도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어떠신지. 저도 지금 기금속에 관해서는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 않는다.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저도 이번 자료를 냈을 때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담을만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는 투기적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기금속 전반에 걸쳐 지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조금 높아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생각하면은 조금 수익률이 이제 보장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을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 국면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는 특히 원자재가 이제 달러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금이 이제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약에 달러 강세의 압력이 조금 높아지면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동성 하면은 이제 금으로 달려갈 것 같지만 네. 의외로 물가보다 이제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실질금리 올라갈 때는 사실 금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제 직접 투자로 원자재 ETF도 많이들 사시거든요. 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ETF의 뭐 성질의 어떤 자산, 네. 원자재에서 좀 네.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쪽, 뭐 에너지 유가, 쪽. 천연가스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뭐 금, 은 정도 이제 단기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철금속, 그래서 구리, 니켈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외로 신재생 관련돼서 비철금속 중에 구리나 니켈도 있다라는 것도 오늘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소연 원자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